네, 동시효과 구간 알아보겠습니다. 8시 56분이고요. 양쪽 지수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가지고 약간의 긴장을 하셨을 텐데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도 플러스고 우리 쪽에 동시효과 구간도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강한 반등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나라는 기대감 정도로 해석됩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2600선 위로 다시 올라왔네요. 왔다 갔다 요즘엔 이 부근만 맴돕니다. 현재는 0.44%, 11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2603.68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또 반등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5일 이평선 바로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밀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양시장이 나란히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22%의 제한된 반등, 강보합권 정도 865.85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5일 이평선이 회복됐는데 여기서 약간 5일선을 상회한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절반 정도씩 양분되는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늘 장은 철강주들의 동반 상승, 이렇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서는 역시나 오늘 이 방한을 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처음에는 주초반만 하더라도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수혜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원전이 합류가 됐고 오늘 장에서는 또 철강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을 하면은 IPEF,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이제 하겠다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이 우리나라의 철강 관세 협정에서 조금은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 철강주들 이쪽에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강철강이 17% 정도의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문배철강, 부국철강, 뭐 이런 만호철강 이런 종목분들이 10% 안팎의 플러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일철강도 한 6% 정도 오르면서 하락 흐름에서 약간은 좀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기대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관련돼서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원전 쪽 여전히 시세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가 8%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서전기전도 한 6% 정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너토크도 한 5% 정도 플러스권 흐름 앞두고 있는데요. 원전주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볼만한 종목군들이 지금 메타버스가 조금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선익 시스템이 한 6%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 덱스터라든지 덱스터도 5% 정도 플러스권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반등 움직임 나타내줄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쪽으로는 어제 이 우크라이나 제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이제 오늘까지만 하면은 반가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몸살을 앓았던 증시, 그래도 오늘 아침 분위기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큰 파도가 한 곱이 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지금 잔잔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양쪽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기 전에 한번 일정 좀 봐드리면은요. 오늘 신규 상장주 하나 있네요. 가온칩스라는 종목, 이 반도체 디자인하는 쪽 이쪽 업체인데 오늘장 신규 상장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슈 있습니다. 오늘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될 예정인데 당초에는 이 중국 당국에서는 동결을 하는 기조로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부진한 양상을 띠면서 이번에 금리 내리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금리 어떻게 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 출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구간보다 더 좋습니다. 0.5% 안팎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눈치를 보면서 보합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대비 0.73%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11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낙폭의 절반 정도의 빠른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 이평선 딱 맞춰놓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0.6% 정도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면서 870선 근방까지 단숨에 회복되고요. 어제 낙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868.7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외국인 언제쯤에나 좀 돌아와 줄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보실 텐데요.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12억 원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17억 원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 78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수급주체별 동향에 있어서 연속성이 거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한 2, 3일 정도 팔았다가 또 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40억, 기관 쪽에서 1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개인 쪽 260억 정도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현재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로는 매수 우위인데 비차익 거래로 170억 정도 매도 포지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0억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 132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출회됩니다. 비차익 거래 기계적인 매도여서 또 장중에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 많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축 지수 시원스럽게 현재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업종별로도 상승 섹터가 월등히 많습니다. 오늘장 플러스권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섹터 기계입니다. 업종 지수 지금 2%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원전하고 신재생하고 나란히 상승하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섹터 1.2%의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운송 장비 쪽 좋고 통신, 화학, 증권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번엔 하락 섹터입니다. 오늘장 반등 움직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은 종이 목재입니다. 업종 지수 약보합권 정도로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비금속 광물도 약간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전기가스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섹터는 반등 흐름에서 약간은 좀 소외됐다, 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오르는 가운데 플랫폼주들, 포털주들 어디에서 바닥을 잡아줄까요? 밀릴 때는 더 밀리고 반등할 때는 반등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네이버가 유일하게 톱10 가운데 하락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0.55% 하락하면서 여전히 27만 원권 하회하고 있습니다. 톱10 중에서 이 종목만 밀리고 나머지 다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반등 흐름 동참하고 있는데 어떤 한 종목이 뾰족 튀어나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1% 안팎의 제한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르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죠. 양시장에서는 1,363개 종목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670개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른 종목이 많아서 두 분의 눈과 손이 바쁘실 것 같아요. 빠르게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현지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 강한데요. 지금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외 수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대형주보다는 좀 강한데 오늘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지금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전 KPS도 2.6%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부품주도 지금 10%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일진파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한 3%, 4%, 일지파워도 이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도 지금 뭐 그 정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지금 한 4%, 5%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바이든 방안을 맞춰가지고 이쪽에 가는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가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뭐 기대감도 있고, 어떻게 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기대감을만 가지고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봤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요. 네, 사실 저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원전 섹터였던 것 같은데, 일단 높이상으로 봤을 때는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좀 전에 최원재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들 종목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된다면 SMR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SMR 관련된 뉴스를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SMR 사업에서 가장 큰 이 선두 그룹은 뉴스케일 파워라고 해서 미국 기업입니다. 최초의 SMR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금 글로벌 지역에서 사업권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인데, 그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신기계라든지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자재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잘 보여주었지만은 SM 사업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본다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GS 그룹이 컨소시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또 삼성물산까지 같이 연결고리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전반적인 원전, 친원전 정책 이런 내용들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좀 강했고, 변동성이 워낙에 좀 크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투자의 목적, 이제 이 투자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트레이딩 관점 보시고, 만약에 좀 이제부터는 좀 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SMN 사업 보자.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린 종목은 우진이었습니다. 뭐 저는 지금 우진도 사실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이고, 사실 다른 이 원전 기자재들보다는 상대적인 높이가 좀 높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절대적으로 내려온다라면 더 산다? 그러면 우진 종목을 좀 더 사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진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이슈적인 테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노후 원전 살리는 것보다 SMR 사업에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첨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나란히 원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한 4%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맥스트도 지금 한 2% 상승, 덱스터가 오늘 8%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MP 같은 경우도 한 3% 상승,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 쪽을 봤으면 이제 하드웨어 쪽 보면은 선익시스템이 한 2.3% 상승, 코세스가 좀 강한데 한 4.3% 상승.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좀 힌트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로블록스하고 메타포트가 6에서 7% 정도 각각 상승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워낙 주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니까 미국 증시 어제 많이 흔들렸지만 후장에 조금 우리나라 증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좀 개별 종목들로 어떻게 좀 매기가 좀 붙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버티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 안 빠지니까 전반적인 매기가 다른 종목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봤습니다. 다음 이광우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쇼박스가 4%대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4월달 중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한동안은 이슈 소멸로 해서 떨어졌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5,300원 라인대를 좀 지지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하단 위치를 잡고 반등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극장을 찾는 이 관객, 뭐라고 하죠? 관객들이요? 관객이요. 네.
관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실제 저도 체감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아니면 뭐 범죄의 도시라든지 시장에서 좀 핫한 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다시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CJ CGV도 반등 추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직전에는 이 넷플릭스에 대한 이 가입자 수가 좀 줄었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어 컨텐츠 제작 회사들에게는 좀 리스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처럼 CJ CGV 쇼박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드라마 혹은 영화 제작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더 더해지긴 했었지만은 덱스터의 움직임들이 그동안에 좀 오랜 기간 좀 쉬었거든요. 오늘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마 넥트워스라든지 그리고 뭐 그밖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브레이크 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 이쪽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은 최원수 전문가님. 태양광 업체를 보고 있는데 태양광 업체뿐만이 아니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기 풍력 관련주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재생 쪽이요.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 좋습니다. 역시 뭐 바이든 방안에 맞춰가지고 태양광 업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 4%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를 좀 보면은 CS 윈드도 지금 한 6%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S 베어링도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구조물 관련 상강 M&T도 지금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업체 쪽에 어떻게 보면 이건 그 태양광 쪽은 이제 뭐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어떤 뉴스가 조금 기대를 해서 선침에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괜찮았어요. 전부 다 이제 태양광 업체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업체, 슈올스 테크놀로지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같이 좀 움직이는 게 연동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뭐 바이든 방안에서 굳이 뭐 힌트를 찾자면은 풍력 관련주보다는 태양광 업체 쪽에 좀 더 어떤 뉴스가 나올 기대감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태양광 업체 움직이고 풍력 관련 업체 움직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앞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 들여다봤습니다. 이강우 전문가님. 네, 오늘 지금 유니온 종목하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강한데요. 유니온 종목 관련해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살펴봤는데 T플렉스도 좀 일부에 좀 반등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히토류 쪽으로 본다라면은 최근에 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에 대한 제재 이야기들이 좀 어렴풋이 나올 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IPEF라고 해서 이 인도 환태평양 이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반중 연대가 꾸려진다라면은 그럼 중국에서 꺼낼 수 있었던 그동안의 뭐 히토류 이야기들 이 때문에 오늘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일찍 이제 회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 사업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면은 사실은 다른 종목도 보는 것은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종목을 선택한다라면 T플렉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위치 이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탄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격 지지를 지금 5,500원대에서 꾸준히 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20일 이동평균선과 이평선에 걸쳐있는 위치라 히토류 같은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해인보다는 T플렉스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빠르게 특징주들 체크해 주셨어요. 원전을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얻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요즘 들어서 좀 분위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파트, 그리고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이런 콘텐츠 섹터,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얘기 안 나온 쪽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양시장을 합해서 상승 탄력 철강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철강이 25%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배철강이라든지 뭐 경남스틸, 부국철강 이쪽 철강주들 현재 업종지수상으로도 철강 섹터가 2%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한 섹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 IPEF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한미 간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또 겹불 효과를 보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철강 섹터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오늘 철강주 움직임들은 괜찮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그것도 영향이 좀 받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철강주들 그동안에 좀 쉬어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지만은 좀 쉬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붙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철강주들 실적이 1분기에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동국제강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계속적으로 우려가 이제 있었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주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작년서부터 철강주를 좀 지배했는데 주가 많이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중국이 지금 봉쇄 조치를 차츰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섹터에 대해서 좋게 보시고 토픽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요즘에는 동국제강 보고 있는데 동국제강. 요즘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가벼운 게 좀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전문가분들이 토픽으로 동국제강 주시더라고요. 또 이강우 전문가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파트. 이쪽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1%나 급등을 했었고요. 그 밖에 이제 태양광, 풍력주들까지도 확산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직전 고점까지 가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 이강우 전문가님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CS 윈드, CS 베어링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럽 지역에서의 풍력 산업을 상당히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은 유럽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업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풍력 공급에 대해서 이 두 기업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찍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풍력 산업에 대한 전환 좀 기대를 해보았었는데요. 사실 아주 대단한 큰 상승은 나오지는 못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2월의 저점의 위치를 계속해서 좀 지지해주고 있어서 저는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낮은 가격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더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이 과거에 풍력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성장에 대한 반영이 좀 이미 반영된 상태이지만은 지금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섹터이고요. 실질적으로 유럽 내에서 풍력 산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덴마크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풍력 산업에 대한 이 사업 때문에 다시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CS 윈드, CS 베어링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주가 위치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때문에 4만 5천 원대 위치에 있는 종목이 6만 5천 원 위치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위치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CS 윈드뿐만 아니라 CS 베어링도 같은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18,000원 라인대까지. 사실 두 종목은 같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 콘텐츠 이쪽을 앞서서 두 분이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쪽도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수혜주가 되겠네요. 넷플릭스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한국에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안에 딱 맞춰서 이 발표가 나오게 된 건데 지금 덱스터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1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함께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르게 좀 쇼박스도 그렇고 한 6% 정도까지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분위기들 그리고 이번에 이 넷플릭스 투자 소식까지 어떻게 좀 더 가져가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물론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기는 한데 투자 금액이 뭐 1,000억이 넘는다고 1,200억인가 뭐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1억 달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게 그렇게 크지 제가 생각했을 땐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개별 기업으로는 좀 긍정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걸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가져 나와 볼까도 한번 생각을 했지만은 금액적으로 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쉽지 않지 않을까 해가지고 안 갖고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콘텐츠들을 괜찮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덱스트가 뭐 제일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사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간 것 같고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 주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한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컨텐츠 쪽, 뭐 덱스터는 지금 뭐 이미 좀 늦었다고 따라잡기에 늦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고 홀딩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에이스토리나 뭐 이렇게 컨텐츠, 사만 네트워크스, 컨텐츠리 중앙 뭐 이런 쪽으로 차라리 좀 매기가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좀 기다리기 전략 선침해가지고 이런 쪽도 괜찮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넷플릭스 관련해서 뭐 컨텐츠 좀 많이 조정 받았는데 지금 접근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어제 LNF가 대단했죠. 이제 새로운 레벨대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LNF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1위도 거의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 시총이 거의 10조에 육박하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1조고 LNF가 9조 8천입니다. 뭐 거의 9조 9천까지 왔네요. LNF는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 정도의 상승 탄력으로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27만 5,200원 계속해서 신고가, 사상 최고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LNF 워낙에 증권가에서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간다면은 시총 1위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 거래대금 많이 쏠리는 종목이 이 LNF입니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한 1,200억 정도 되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1,200억 약간 넘는 규모로 또 LNF가 바짝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훈풍 붑니다. 뭐 LG화학도 좋고요. PNT도 한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LNF 지난 17일에 이강무 전문가 추천주여가지고 단계 수익 많이 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강무 전문가님 어제 목표 주가 40만 원 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돌파 좀 달성을 했고요. 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제는 뭐 박스권 돌파 확실하게 했고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2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했는데 이번에 2차적인 목표가는 좀 크게 보자, 40만 원까지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호재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인프라, 뭐 경기 부양, 바이든 효과 보자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NF였는데, LNF 같은 경우는 호재를 맞았던 이유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방안으로 해서 첫 번째 일정은 삼성전자 방문하는 거고요. 마지막 22일 날 방문 중에 하나는 현대차 방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의 투자 이야기들 정말 많이 이끌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배터리 셀 공급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기존의 SK온이라든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반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공장이 이 SK온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그쪽에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LNF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지에서의 투자 이야기도 이끌었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또 중요한 또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 캐파 증설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자동차 공급에 필요한 배터리 소재가 또 필요한데 테슬라 모터스 쪽으로 공급하는 이 소재가 LNF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수혜,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수혜 동시에 받고 있는 기업이 LN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가자.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날아가고 있는 때 막 잡기보다는요, 음봉이 남았을 때 분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쯤 되면 항상 비교돼서 나오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사실은 뭐 같은 양극재 소재이기도 하고 경쟁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주축의 라인이 좀 다르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크게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막 완전히 바뀔 정도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PM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많은 종목군들 가운데서 기계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중장비 쪽, 이쪽도 조금씩 상승 탄력이 더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대건설기계가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도 3% 정도 상승세 띄고 있고요. 진성 TEC 보겠습니다. 또 이 종목은 밀려 내려가네요. 오늘 기계 섹터에서는 덩치 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인데 투자 의견 주시죠, 최원주 전문가님?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체크포인트에서 다뤄드렸고 실제로 추천주도 현대건설기계를 소개를 해드렸지요. 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좀 밀려 내려오면서 추천했을 때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가격이네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 가격인데 계속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산바켓이나 진성 TEC도 괜찮은데, 두산바켓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흘렀네요. 보니까 흐르긴 했는데, 지금 가격이면 오히려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진성 TEC나 이쪽보다 조그만 쪽보다는 역시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직접적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인프라 쪽이 확장된다고 하면은 제일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IT 쪽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이 이벤트를 앞두고서 가장 큰 수혜주가 반도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또 첫 번째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 짓는 현재 금요일 시점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원전이라든지 오늘 콘텐츠나 신재생 쪽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는 뉴스는 정말 많았는데 정말 많이 올랐나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달립니다. 소문난 잔치집이었던 것인지 이강무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큰 성과는 삼성전자가 자리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사실 시장 대비해서 반도체 종목도 올라올 때 얘는 크게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이들 기업들은 반도체 섹터의 중요한 기업이지만 이들 기업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시장이라는 코스피의 바스켓을 책임지는 기업이다. 그럼 환율이 바뀌고 시장에 대한 지수,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저가 매수자가 필요할 때 그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환율 쪽에 있다 보니까 수급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드디어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요. 제 차트에서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2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거의 5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21선을 완벽하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찍히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올라서긴 했었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스켓이 워낙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자리를 지킨다라면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바닥을 잡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온다라면은 이들이 지수를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수 바꾸는데 가장 큰 기여도가 높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섹터, 반도체 섹터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이제 디램, 메모리, 파운드리 이와 같은 내용들 키워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절대적으로 바이든 효과에 대해 효과 본다라면은 투자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 P3 공장이나 혹은 P4에 대한 증설을 준비한다? 장비 소재 기업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텍사스 지역에 대한 20조 원 투자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도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차세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PSK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이야기 드렸었고요. 저는 이들 기업들이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닝 IPS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기업은 테스, 유진테크 이와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종목들인데 자리는 충분히 잘 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을 끌어내는 그런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텔레칩스라든지
해성 DS라든지 네. 이와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우상향을 먼저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종목을 나뉘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조금만 더 본다라면은 TCK라든지 TSE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분명히 나왔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지 이 두 종목이 지금 거의 하한가 혹은 그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도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업체입니다.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기는 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지금 허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통보를 유럽 자문위원회에서 받았다고 하고요. 회사 측에서는 다시금 또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그동안 분위기 좀 괜찮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런 흐름 속에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영향받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지금 오늘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지는 거 대응 솔직히 못하지요. 이거 그쵸. 갑자기 이런 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HLB가 최근에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조금 그쪽에 좀 신약 쪽에 모멘텀이 조금 다시 살아나는가 했더니 이쪽으로 또다시 그렇고 신약 관련해서 접근하기에는 역시 바이오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역시 CDMO 쪽이 실적 나오는 쪽이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가지고 계셔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구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가지고 계시고 좀 반등하면은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좀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주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상승한다기보다는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힘들겠지만 좀 며칠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